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되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아도 충분히 개당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0억 원까지는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 94,000에서 놀고 있는데 아마 지금 10만을 찍고 그 다음에 20만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법안 2024의 주요 내용에 이제 2번하고요. 6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무부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총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최소 20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비용 상세, 은행의 순이익의 60억 달러 매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원의원에서 그것도 펜실베니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죠. 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늘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먹은 트럼프 정권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정관념인 거고요.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유한 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이제 주장은요. 해당의 이제 고란 기자님의 출처 기반하고 그다음에 해당의 법안 발의 내용 기반 두 가지를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금이 이 기존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이 금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1970년도대를 본다라고 하면요. 예시예요. 예시. 네. 70년도대에 만약에 10원이라고 했으면 지금 금의 가치가 24년도 됐었을 때 하나당 얼마가 되었을까요? 1온스당 얼마가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차익분에 따라서 수합을 일으켜 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의 판매 부분은 일어나지 않고 그 차익에 있는 그런 자산 비중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금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팔아도 엄청난 파급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이 아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양아치 짓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저럴 확률이 매우 높을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웬만하면 뭐 부채를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여기에서 뭐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참모진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는 다 친화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지금 파월이긴 하지만 케빈 형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비트코인 비축에 더욱더 힘을 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상무부 장관에 누가 옵니까? 또 빡빡이 형, 새로운 빡빡이 형인데요. 이 빡빡이 형님도 뭐 헤이아치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빡빡이 형님이 이번에 테더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정자들이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너무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이 비즈니스는 저는 성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부분도 이번에 나 역시 비트코인을 몰빵을 했다. 이미 정답지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도 안 한다? 아직도 내 머릿속으로만 고정된 그런 편협된 그런 한정된 지식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 자료로 제발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셀러 형님은 여기에 이제 믿고 요즘에 평단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저렇게 제도적으로 많이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대부분 내정자들이 누가 올라왔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평단이 어느 정도 올라와도 나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 천천히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수 몰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ETF 기반 부분에서도 블랙록이 왜 이제 가장 부자들한테 비트코인을 계속 사라고 해줄 수 있을 만한 명문적 근거도 생겼죠. 그러니 더욱더 이 수급에 따른 추이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큼 정답집을 받은 형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셀러 형님이 눈치가 빠르니까 셀러 형님의 이야기대로 이런 형태를 잘 따라가서 우리가 부자들만 잘 따라간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좀 많이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량이 1%가 아니고 2%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더 많이 갈 확률은 더 여전히 존재 가능하다. 아직 비트코인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베센트 형님이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 형님은 또 이제 아주 친분이 높습니다. 예, 아주 친분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츠가 요즘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분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갈등적 고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상무부 장관하고 이 상무부 장관하고 이 재무부 장관하고에 따른 이 결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33 정책을 내놨는데 우리는 GDP의 3% 정도만큼 부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걸 잘 풀어서 나갈지가 저는 좀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환율도 약간 좀 주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형태인데 과연 이제 누가 상무부나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이것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제 내정자 후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대부분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도 S&P 500에 더 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S&P 지수들이 좀 좋아야 채굴회사나 그 다음에 거래소나 나머지 애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ETF도 잘 가고 ETF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나왔을 때 22일 기준점으로도 자, A시스틴, VC 애들이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리플, 크라켄, 서클이 이제 자리 놓고 경쟁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계속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상표나 거래소도 이제 좀 할 수 있다라는 썰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밀어준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트럼프도 이번 2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과 역사적인 부분의 상징성을 좀 남기기 위해서 아마 코인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문위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에이시스틴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좀 요즘 많이 올라갔어요. 리플도 올라왔죠, 솔도 올라왔죠, 그리고 매틱도 올랐죠, 그리고 수위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구간대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여기에서도 답안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충분히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외면받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을 못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네오를 보아도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21년도 때도 못했고. 그러면 이런 거는 거의 구원의 손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신 발언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에 맞게끔 무기한 허용을 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월 공지를. 네. 왜 코인은 2월 공지에 있는 주장을 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주식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럴 수 있죠. 약간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못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주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할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차라리 관리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잃으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무래도 2월 공제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물며 지금의 이렇게 조세 소소히 한 번 더 논의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불편해하고요. 금융위원장의 주식시장 돈 와야 된다라고 불공정 거래에 살필 필요 있다라고 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이 지금 선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판국에 국장 가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국장 빼놓고 다 올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그리고 국회의원은 우리의 주적인 거지, 여야 둘 다 개새끼인 거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세를 안 내요. 안 내는 거와 거의 맞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먼저 된 뒤에 뭐 정치적인 색깔을 정하셔도 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발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을 다 이용을 하면서 자기의 실익을 다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이용만 당하고 버림질을 당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게 매우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부자니까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나 안 하니까 나 상관없어. 그리고 부동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분들도 이게 대상이 많이 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와의 이해관계 부분은 되게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주식하고 코인을 안 하니까는 저렇게 저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 아주 편안적인,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보게 되면, 자, 청원 집중해야 된다, 심사 보류 나왔다, 피똥 산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말이 진짜 틀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번 제대로 뒤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독자님하고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제가 구구절절 맨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90%는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하죠. 나만 안 벌면 상관이 없지만 내 부모가 벌면 또 배알이 왜 그 돈 가져가요? 이런 소리 나올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자, 엄마가 비트코인 한다라고 해서 엄청 뭐라 했는데 10억을 버셨네. 엄마 미안해.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코인 투자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내 가족에 있는 3천, 4천 가지도 안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근데 여러분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어왔어. 그거 안 좋아하실 건가요? 근데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좀 고민이 많대. 이 세금만 아니면 너 차, 뭐, GV80 정도는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점으로만 생각하고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바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부한테 돈이 기속이 되면 좋은 이점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라인이 되려고 하면 매우 많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어? 그게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점과 이로운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있는 가족에서도 다 같이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누군가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